네, 자, 간밤 미국 시장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생기면서 이틀 연속 2%에 가까운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 기준으로요. 자, 우리 시장은 최근에 수급 이슈들이 참 종목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트리거인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뷰티풀 굿머니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간의 거래 특징주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전해주십시오. 네, 시간의 거래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올투자증권이 다올인베스트먼트의 매각을 추진합니다. 매각가는 2,500억 원 수준으로 금융사와 증권사가 인수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소식의 시간 외에서도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또 드디어 애플 아이폰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이제는 애플페이로 신용카드 없이 결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플페이의 출시 기대감에 위니아가 관련주로 부각이 됐고요. 시간 외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산업용 밸브 제조업체인 조강 ILA도 눈길을 끌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바로 어제 상장한 따끈따끈한 종목이죠. 인기 3D 애니메이션 캐치 티니팡의 제작사인 SAMG 엔터까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거래 특징주 확인해봤습니다. 다올 인베스트먼트가 그 M&A 이슈가 있나 봐요. 네. 그래서 동시에 올랐고 SAMG 엔터는 저희 앞서 계속 이 종목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IPO에 성공했다. 그렇죠. 앞으로도 흥행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조광 ILI는 사실 저희가 할 말이 많지만 특별히 할 수 없는 네. 투자 유의하셔야 되는 네, 그렇죠. 그런 종목으로 사실 여의도에서는 많이들 그렇게 알고 있어서 네. 이 종목 투자를 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에서 저희 하창원 본부장께서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으셨습니까? 다올 인베스트, 그러니까 다올 증권으로 투자 증권으로 결정을 했는데 네. 이제 매각 이슈가 있다 보니까 사실 약간의 좀 이야기들도 있었고 거기에 따른 조금 주가의 선행적인 움직임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이제 지난 11월 초부터 움직임이 좀 나오긴 했는데 이제 이게 단독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뭐 시간에서는 당연히 상한가를 두 기업 모두 좀 들어간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매각 이슈 같은 경우가 터지게 되면 사실 상방이 굉장히 좀 크게 열리는 게 뭐 관례입니다. 뭐 3배에서 뭐 크게는 열 몇 배까지도 갈 수 있는 이슈이다 보니까 이런 매각 이슈에 특히나 지금 시장이 뭐 박스권 장세, 그다음에 FOMC를 앞두고 조금 이제 종목 장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따끈하게 매각 이슈가 또 떠오르는 종목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른 수급 쏠림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일단은 유동성 관련된 부분에서 다올투자증권이 이제 지분 최대주주죠. 다올인베스트를 좀 매각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다올인베스트 자체도 최근에 이런 뭐 운용자산 자체를 뭐 1조 5천억 원부터 2조 원까지 좀 포트폴리오를 좀 확대를 한 부분들이 있고 이전에 뭐 우알 형제들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부분에도 투자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 또 벤처 쪽에서 VC 쪽에서는 지금 탑5 안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수 대상으로는 뭐 유진 그룹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이 회사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어디 쪽으로 또 갈 것이냐에 대한 또 이슈가 부각이 될 때마다 아마 주가의 상승력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좀 주가가 내려앉더라도 충분히 이런 인수에 대한 후보가 얼마나 굵직한 기업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좀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유동성 문제로 또 이제 해외 법인 부분에서도 좀 매각 이슈가 있는데 사실 그 이슈로는 그렇게까지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알짜 회사라고 볼 수 있는 다올 인베스트에 대한 매각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다올투자증권과 이제 인베스트 모두 조금 이제 연동해서 주가의 상승력이 나올 수 있어서 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매수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점상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고 만약에 좀 시초에 좀 점상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오늘요? 오늘 점상으로 시작할 것 같다. 확률이 좀 높습니다. 네, 이 매각 이슈의 첫 번째 귀사 뜨고 이제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뭐 그래도 15% 이상 시작할 확률은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시가가 굉장히 좀 높게 형성이 되면 좀 따라 들어가시기엔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라는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다올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일단 4,200원 라인 부분까지는 1차적으로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손절라인은 3,200원으로 뭐 시가가 굉장히 떠서 시작을 해서 사실 장중에서 좀 눌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면은 빠르게 좀 수익 실현을 해보시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이게요, 이 기사가요. 어제 서울경제에서 나온 단독 기사인데 네. 그 이후로 다른 언론사에서도 받아 적었는지는 지금 잘 내용이 확인이 좀 비슷해요. 안 되고 있고 심지어 네. 지금 서울경제에 해당 기사를 다시 들어가 보니까 요청하신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렇죠. 알고 계셨습니까? 근데 이제 예. 그 기사가 일단 떴고 예. 그 부분으로 수급이 쏠려서 이제 사실 다른 회사에서도 받아 적었군요. 나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해당 부분에서의 일단 이슈가 부각이 된 상황이고 예. 일단은 매각에 대한 그 이슈 자체를 모르고 있으면 사실은 주가가 뭐 그런 이슈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세계 최초 개발이다. 근데 그 기사가 사라졌다. 그건 당연히 급락이 바로 나오겠죠. 근데 뭐 매각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진행되기 전까지는 회사에서도 많이 부인하는 바가 있고 예. 앞서 말씀드렸던 해외 법인 쪽에서 이미 유동성 관련된 부분으로 매각하고 이제 뭐 웹 트레이딩 쪽 같은 경우 사업도 축소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런 가연성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어서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좀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강력하게 발생할 확률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제 이런 종목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급등해서 출발을 하게 되면 이것도 여기에 편승해서 투자하는 것이 쉬운 영역은 또 아닐 아니에요. 것 같고. 예, 아닙니다. 다올 투자증권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올 인베스트먼트 투자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두 회사 가운데에서 네. 왜 다올 투자증권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사실 이제 매각 인수되는 기업도 이슈가 되지만 이제 최대 주주가 어쨌든 매각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이슈에 따라서는 돈이 결국엔 들어오는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투자 증권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잡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올 투자증권 예상하시건데 얼마까지 이 M&A 이슈로 상승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이제 투자증권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5,000원대 이상도 한 번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한 번에 연달아 갈지 아니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인수 후보가 어떻게 늘어나면서 움직일지 왜냐면은 우리가 이전에 뭐 이제 KG그룹과 쌍방울의 그런 이슈도 그렇고 보면 주가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쌍용차 인수 말씀하시는 네, 쌍용차 인수. 그래서 뭐 인수에 대한 하는 그런 그룹들도 움직이고 또 이제 피인수 기업 같은 경우도 뭐 쌍용차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보통 매각에 대한 이슈가 포함이 되면 주가가 뭐 3배에서 앞서 말씀드린 10배까지도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상승력은 굉장히 상방은 크게 열릴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투자 유의 자막을 좀 보내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자, 다음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특징주도 확인하겠습니다. 전해주십시오. 네, 외국인과 기관이 2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삼성전자와 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는 매도하는 양상이었지만 반면에 2차 전지는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해서 LG에너지솔루션 16거래일 연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엔터주 중에서는 JYP 엔터를 담아냈습니다. 또 중국의 코로나 방역 정책이 크게 완화되면서 카지노주 같은 중국 소비 관련주들 어제장 일제히 오름세 보였는데요. 외국인은 그 안에서도 GKL에 8일 연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장비 제조를 하고 있는 HP, SP에도 주목을 했고요. 게임주로는 NC소프트를 담았습니다. 또 최대 기대작으로 꼽히는 신작은 내년 2분기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도 하네요. 이어서 기관 쪽도 확인해 보시죠. 전국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기관은 도시가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성홀딩스는 약 한 달 가까이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불닭볶음면으로 유명한 삼양식품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1년 만에 4억 불 수출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하고요. 또 요즘 카타르에서도 우리나라 라면의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때문에 식품 업체들은 이번 월드컵을 시장 확대의 기회로 보고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치과 관련주로는 레이를 주목하고 있고요. 역시나 카지노주에 주목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GKR, 기관은 파라다이스에 주목을 했습니다. 또 최근 리오프닝 화장품주로 LG생활건강은 크게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었는데요. 어제는 최근 급등에 따른 조정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렇게 특징주 체크해봤습니다.
네, 요즘 외국인과 기관 수급 특징주는 한마디 리오프닝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히 카지노 관련 주식은 정말 집중해서 사고 있고 엔터 주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선호 종목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고 이외에 소비 관련주 중에서 생활 필수품 먹는 것들 혹은 치과, 미용 이런 것들은 종목별 순환매라고 할까요? 다양한 종목들을 사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서 하정원 본부장의 탑픽 뭡니까? 네, 일단은 이제 외국인 쪽에서는 제가 지금 JYP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JYP를 선정을 했는데 사실 이제 뭐 외국인과 기관 종목군들 중에서 제가 좀 자주 언급드린 종목이 있고 뭐 엔터 쪽에서는 단연 저는 JYP와 큐브엔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엔터사들이 너무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연말 연초에서 이제 콘서트 수요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 뭐 이제 대전 쪽에서는 이제 실내 마스크 사실 벗는 쪽에 대한 뭐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 또 중국에서 리오프닝 이슈가 또 11월 말부터 정부의 그런 이제 방역 정책들이 바뀌고 백신 접종률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목표치들이 나오면서 사실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엔터 쪽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실적 그리고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JYP 같은 경우는 단연 엔터사들 중에서 이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기업인데 일단 다른 기타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좀 다양화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YP 같은 경우는 뭐 음원이라든지 음반, MD 쪽에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집중한 바가 있어서 본업에 굉장히 좀 충실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엔터사들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재계약 부분인데 뭐 이제 통상적으로 7년차 계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JYP에서는 트와이스가 일단 전부 다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실 재계약할 때도 몇 명은 좀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뭐 건강 이슈도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불안감은 있었지만 전부 다 재계약을 했었던 부분들 그리고 스트레이키즈가 결국에는 제2의 방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남성 아티스트에 대한 팬덤이 여성 아티스트의 팬덤보다는 이런 수익성 부분에서는 보다 좀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남성 팬보다는 여성 팬이 돈을 훨씬 더 많이 쓰는 관례가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서의 또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신규 아티스트들이 네 그룹이 또 신규적으로 데뷔를 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뭐 아이브부터 시작해서 신인들이 나왔었던 사례에서 굉장히 좀 핫 이슈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아티스트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분기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4분기 연말 콘서트에 대한 부분들 또 월드 투어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또 주력 아티스트들이 또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JYP를 좀 선정을 해봤고요. 다음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정말 오랜 기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수급적인 불균형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외인의 꾸준한 순매수 11월 15일부터 계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있지 있잖아요. 있지. 네. 있지가 JYP 그룹에 네. 소속돼 있는 친구들 맞죠? 네, 쭉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있지는 제가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아요? 선호하지는 않아서 네, 좀 사심 투자입니까? 사심 투자는 아니고요. 네. 있지가 일본 편의점에서 있지의 그 앨범을 엄청 많이 사고 있다. 뭐 이런 인기가 기사도 굉장히 있고.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JYP 음반이 엄청 많이 팔렸대요. 팬덤 성장이 본격화되면서 그야말로 네. 속된 말로 올해가 이 음반 판매량으로 봤을 때 미친 성장률의 한 해였다. 네. 그래서 이제 본업에 충실하다라는 말씀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하이브, SM은 뭐 다른 이슈들로 좀 더 많이 움직였고 그래서 연말이 되면서 JYP 엔터테인먼트 소개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매수 같은 경우는 6만 원부터 6만 1,500원까지 지금 살짝 눌림이 나오고 있어서 눌림목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지금 1차로 7만 원 잡았습니다. 사실 전고점이 6만 6천 원인데
뭐 지금 기조로 간다면 당연히 좀 신고가 위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가 이제 이전에 또 직전 고점 부분을 좀 뚫어주는 흐름이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뭐 이제 기간 조정이 나올지언정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계단식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 라인은 사실 53,500원입니다. 해서 지금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만약에 이전 박스권이라든지 이전에 상승력이 나오던 그 초입까지 만약에 빠지게 되면 이 부분에서 2차 매수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해당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역시 사람은 본업을 잘해야 됩니다. 네. 본업을 잘하는 것이 오랜 성장의 비결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봤고요. 기관 특징주는 뭘 꼽으셨습니까? 네, 파라다이스를 좀 꼽았습니다. 네. 사실 제가 아까 밑에 계속 보고 있었던 게 이제 제가 파라다이스를 저점에서부터 계속 좀 많이 말씀을 드리긴 말씀해 했었거든요. 주셨죠. 그래서 네. 언제 얘기했나 그거 찾느라. 좋아요. 네. 말씀해 주세요. 근데 잘한 지금- 거는 스스로 또 네. 셀프 칭찬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카지노 섹터에서의 지금 고객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VIP 고객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나 일본향 VIP 고객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긍정적이고요. 일본 VIP의 이런 점유율 자체가 한 40% 정도 매출에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그다음 리오프닝 쪽에서의 추가적인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사실 카지노 섹터에서 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가 중국과 일본인데 일본은 이미 하늘길이 열렸고 거기에 따른 고객 수가 들어오면서 실적에 유의미한 반등 흐름들을 좀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중국에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어쨌든 방역 완화 쪽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럼 하늘길이 열리면 거기에 따른 중국의 또 VIP들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최근에 미국의 또 마카오 라이센싱 부분에서의 또 갱신도 있었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들이 가시화가 된다면 지금 날개를 달기 시작한 카지노 섹터에 좀 더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리오프닝 섹터에서 카지노주 같은 경우는 가장 빠르게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객이 게임을 하려고 바꾸는 칩 가격인 드랍액이 높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출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카지노 쪽에서 뭐 비용이라고 해봐야 인건비와 아마 이제 유지비 정도가 될 거거든요. 건물에 대한. 그래서 다른 기타 사업 대비했을 때 고정비도 굉장히 낮은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11월 29일 이후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파라다이스는 사모펀드에 대한 매수 비중도 많이 높아서 사모펀드 종목으로 할까 하다가 일단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가 너무 좋아서 일단 동반으로 좀 봤고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올라왔고 이전 고점이 좀 돌파가 된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투시나 사모펀드에서의 좀 강력한 매도 시그널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해당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같이 수익 실현을 해보시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파라다이스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가 원래 사모펀드가 준비가 돼 있었는데 네. 종목들 보면은 저희가 계속 거론을 했었던 그런 생활 필수품들이에요.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신세계, 호텔신라, 루트로닉. 이 가운데서 본부장께서는 루트로닉에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네. 전달대신해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청원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